우리의 심장의 RPM을 더 빠르게 움직이는 스포츠 이야기 또 뜨겁게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현준 기자와 함께하는 스포츠 톡톡.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스포츠 톡톡 또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그렇죠. 지난주에도 이제 풋볼 달라스 카우보이스 얘기도 프리시즌 시작하면서 얘기를 살짝 꺼내긴 했는데 이제 이맘쯤 되면은 바빠지는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제 야구나 그런 거는 조금 이제 플레이오프를 향해서 시즌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이고, 그리고 풋볼이나 농구 같은 게 이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그때쯤인데,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서 본격적으로 유럽 축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또 아무래도 최근에는 유럽의 각 주요 리그 또 주요 팀에서 한국 선수들이 활약도 하고 있고 이미 그렇죠. 요즘 같이 유럽 빅클럽에 한국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까?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긴 그러지만은 빅리그가 아닌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좀 있었지만 네네.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리그 빅클럽에서 네. 또 빅리그에서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주전으로 뛰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동시에 이렇게 처음으로 뛰고 네.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역사상 가장 네.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다, 네. 좋은 멤버를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축구 팬들이 국가대표팀을 보면서 상당히 아쉬워하기도 또 안타까워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중요한 시즌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선수 개개인을 봐도 기존의 선수들도 상당히 중요한 시즌이고, 또 월드컵 이제 새로운 감독이 바뀌면서 월드컵 3차 예선을 또 함께 치르는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클럽에서의 활약이 또 월드컵에서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시즌인데, 자, 독일 분데스리가는 이제 지난주에는 컵 대회가 있었고, 이제 이번 주말부터 리그가 시작입니다. 네. 나머지 리그들은 이제 개막을 벌써 했어요. 한 경기 치렀죠. 네, 한 경기 치렀습니다. 자, 어떻게, 우선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개막전 시작하자마자 2분 만에 기가 막힌 골을 넣으면서 이미 시즌 한 골을 기록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가장 눈에 띄었고,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시작? 일단 골 넣는 게 장땡이니까 이강인 얘기부터 할까요? 네. 그러죠. 이강인 선수가 이제 르 아브르라는 팀하고 네. 정규리그 이제 첫 번째 경기를 했는데 네. 진짜 그 표현이 그대로예요. 시작하고 휘슬을 울리자마자요. 거의 2분 정도 됐을 때 그 골 자체가 너무 멋있었어요. 왼발로 정말 그 슛 정확도, 네. 이 강도, 네. 모든 게 다 완벽해. 골키퍼가 손쓸 수가 없는 네. 그 각도로 제대로 집어넣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올 시즌 PSG 파리 생제르맹의 첫 번째 골이었고, 골. 네. 본인으로서도 이제 시즌 1호 골을 한 건데, 네. 거의 모든 매체에서 이강인이 정말 잘했다. 네. 그리고 그 1라운드 베스트 11에 그렇죠. 꼽히기도 했었고요. 네. 평점도 잘 받았고, 네. 또 그 감독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했고요. 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일단은 스타트는 너무 잘 끊었다. 경기를 이렇게 대충 보면은 골도 골이지만 이강인 선수가 좀 자신감이 붙은 게 보이는 게 이제 아무래도 2년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파리 생제르맹의 상황도 바뀐 게 네이마르도 떠난 상황에서 이제는 음바페까지 사실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슈퍼스타들이 있는 팀은 아닙니다. 물론 프랑스 리그 최강팀이긴 하지만 이제는 마르세유라든지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이 됐습니다. 네. 이 PSG 팀 자체가 네. 이 팀 운영에 대한 정책 완전히 변화를 줬거든요. 그렇죠. 리오넬 메시, 네. 그 전에도 상당히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한때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그렇죠. 삼총사 대단했잖아요. 거기다 음바페가 이제 또 레알로 이적을 했고 네. 이제 그런 선수들을 나가면서 그렇다고 시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네. 더 좀 유망하고 네. 젊은 선수들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잡았는데 거기에 이제 퍼즐 하나가 이강인 선수인 겁니다. 네. 어리고 가능성이 있는 선수. 그럼요. 네. 거기다가 또 지금 PSG 감독을 맡고 있는 이 엔리케 감독이 네. 축구 스타일 자체가 이 감독도 스페인 대표팀에서 그럼요. 또 FC 스타 바르셀로나에서 감독이죠. 완전히 레전드였고 네.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한
다른 선수한테 의지하는 것보다 이 감독 스타일이 이 여러 가지 패싱 게임 하면서 네. 상당히 이제 빌드업도 하면서 이런 좀 전체적인 선수들을 활용하는 그런 축구를 하는 감독이거든요. 네. 근데 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눈에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상당히 맞아요. 네. 그래서 이강인도 플레이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나 어떤 네, 그런 부분들이요. 그렇습니다. 네. 이강인도 어떻게 보면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좋은 감독, 좀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감독하고 한 팀에 있는다는 게. 네. 그런 면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올 시즌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물론 냉정하게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뭐 붙박이 주전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힘들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렇죠. 네, 지난 시즌하고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 개막전도 선발, 지금 이제 이번 주말도 선발 예상인데, 그리고 첫 경기 봤을 때 골뿐만 아니라 뛰는 폼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어떤 팬들은 이강인 마요르카 시절 보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스페인 리그 마요르카에서 상당히 이제 몸값을 올려서 네. 지금 B클럽으로 이적을 한 건데 네. 일단 이강인 선수의 장점은 이거는 진짜 국뽕을 떠나서 하는 말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혼자서 그러니까 네. 동료 도움 없이도 혼자서도 상당히 위협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고 네. 또 이 수비가 헐거운 지점에 대한 이 공간 지각이라든가 이게 상황 인식 이런 거가 상당히 또 빠른 선수. 그렇죠. 그다음에 언제 영리하죠. 이제, 네, 기술을 두고. 언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타이밍을 잘 맞추는 네. 선수예요. 이런 면에서는 물론 이제 피지컬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아직 속도라든지 그런 건 피지컬이라든지 있지만 그렇죠. 스피드나 네. 그렇지만 그 위에 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의 항목에서는 거의 월드 클래스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해. 전체적인 면에서는 아직 월클이라는 이런 단어를 붙이기에는 조금 뭐 미흡한 점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강인 부분만큼은 선수의 장점 부분만을 봤을 장점 때는. 부분만을 봤을 때는 충분히 네. 월클에 다다라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가 작년 시즌도 사실 괜찮았거든요. 네, 뭐 준수한 활약이었습니다. 첫 번째 다섯 B클럽에서. 골 그다음에 5개 어시스트 네네. 했어요.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했는데 올해는 출전 시간이 더 분명히 늘어날 늘어날 거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첫 단추를 잘 꼈고 네. 그리고 오늘이죠. 이제 네. 이거 몽테베르인가 네. 그 팀하고 붙는데 이 팀하고 상당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이강인 선수의 이 프랑스 앙리그, 이 프랑스 원 리그 데뷔골을 한 팀이 이 팀이고 작년에 이 팀과 또 2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 네. 밤에 하는데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손흥민의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도 이제 분위기가 많이 선수들이 좀 이제 바뀐 상황. 손흥민의 포지션도 지난 시즌에는 이제 케인이 떠나고 거의 원톱 공격수를 뛰었는데 이제는 다시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간 상황이에요. 왼쪽 윙어죠. 네. 네. 예, 레프트 윙. 개막전에서 레스터 시티에게 1대1로 비기면서 사실 그렇게 좋은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게 아쉬웠던 게 네. 레스터 시티가 물론 15, 16 시즌인가 정말 동화 같은 우승한 네. 팀이긴 하지만 작년에는 2부 리그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겨우 이거 습격한 팀이죠. 겨우 승격한 팀인데 사실 경기 전체적인 거는 한 6.5 대 3.5 정도로 토트넘이 점유율도 많았고 좀 앞섰는데 결국은 이제 스코어로 말하는 건데 1대1로 비겼어요. 그러게요. 전반 이제 30분에 포로 선수가 선취골 넣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지만 근데 이 경기에서만은 솔직하게 지금 손흥민 선수가 부진한 건 맞아요. 네. 사실 첫 경기 좀 부진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아니 근데 물론 이 손흥민 특유의 그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왼쪽 윙어로 나왔는데 네. 그 특유의 돌파도 없었고 네. 슈팅이 한 개인가가 있었는데 그것도 막혀가지고 네. 유효 슈팅으로 인정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비난을 조금 그 경기 끝나고도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너무 아쉽고 내가 너무 못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날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는 부진했던 건 맞는데 네. 근데 이 풋볼 365라는 이 매체가 있어요. 네. 상당히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팔아야 된다. 토트넘에 손흥민 필요 없다 이제. 와, 네, 진짜 이거 진짜 미친 소리 아닙니까? 손흥민이 사실은 본인이 원하면은 전 세계 그 어느 팀이라도 갈 수 있는 선수인데, 당연하죠. 근데 지금 토트넘에 거의 뭐 종신 계약을 하고 있는 스스로 원해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사실 지지난 시즌에 득점왕을 싸다란 공동 득점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데 그때 이제 23골을 네, 넣었어요. 작년에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한때 이제 부진하다 뭐 비난도 많이 있었는데 결과를 보면은 17골 맞아요. 17골 10개 어시스트. 그러니까 부진하다 어쩌다 해도 이 정도로 하는 선수인데 진짜 네. 말도 안 돼서 저는 이 보도 보고 이 축구를 아는 사람인가 네. 할 정도로 이 기자가. 근데 지금 이제 10시즌을 토트넘에서만 뛰고 있는 건데 그렇죠. 첫 시즌 이제 주전 경쟁 고했던 시즌 제외면은 8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네. 득점을 한 선수예요. 토트넘 구단 역사의 전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10시즌 동안 토트넘에서만 한 400경기 넘게 출전해서 162골을 기록했어요. 네. 토트넘 이 유서 깊은 클럽의 역대 득점 5위입니다. 통산 득점 5위. 네. 그리고 또 작년 시즌부터는 토트넘 역사상 처음으로 네. 비유럽권 선수로서 이제 캡틴 주장을 맡아서 네. 라커룸 리더로도 정말 네.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토트넘 구단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아니 축구 전문 매체라고 하는 이 매체가 이런 평가를 저는 진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도 뭐 우승의 꿈이 없지 않을 텐데 이제 그렇죠. 토트넘이 사실 지난 시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패죠. 또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못하고 5위를 했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토트넘이라는 빅클럽 입장에서는 좀 실패라고 볼 수 있고 손흥민 선수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뤄내야 될 것이 있는데 뭐 이제 글쎄요 시즌 첫 경기 조금 부진한 모습 경기 결과도 1대1 비겼는데 조금 분전이 필요한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경기가 조금 부진했지만 네. 이 레벨이 있는 선수고 그렇죠. 기본적인 레벨이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하잖아. 네네. 손흥민 선수가 뭐 급격하게 지금 에이지 논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분명히 올라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토트넘의 그날 첫 번째 골도 손흥민 발끝에서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렇죠. 메디슨이 어시스트를 했지만 네. 충분히 저는 올라올 것 같고 이런 보도에 뭐 손흥민 선수 정도 멘탈이라면 뭐 그냥 맞습니다. 웃어 넘길 네.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은 개막전에서 황희찬 선수 풀타임 활약을 했는데 0대2로 좀 전력 차가 있더라고요. 사실. 패배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이제 울버햄튼은 이게 한 중위권 그 정도 팀이니까 또 이제 황희찬 선수가 그 팀에서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근데 울버햄튼이 그래도 물론 탑 10, 탑 5까지는 솔직히 어렵고 네. 중위권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할만하죠. 있는 팀이죠. 네. 그리고 이제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네. 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네. 전력이 이렇게 세지 않지만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팀이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축구 팬들이 좀 아쉬워했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작년에 너무 잘해서 네. B클럽 실제로 제한이 있었어요. 네네. 이적 제한이 있었는데 그거를 뿌리친 것도 이 팀 분위기 그리고 자신이 항상 주전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팀을 좀 선호했기 때문에 네. 팀볼 울버햄튼에 남은 건데 그래도 사실 조금 아쉽긴 했거든요. 네. 좀 이제 더 좀 상위 클럽으로 그렇죠.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물론 이제 울버햄튼도 빅리그에 속한 팀이니까 네. 좋은 팀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미 결정을 했고 네. 전 황희찬 선수 의견은 존중하고요. 네, 이제 빨리 첫 골이 언제 터지냐. 사실 작년 시즌에는 황희찬 선수도 득점이 빨리 나오면서 네.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시즌 끝까지 잘 갔거든요. 네. 그래서 부상 조심해야 돼요. 황희찬 선수 플레이 부상이 좀 있는 자체가 편이죠. 네. 플레이 자체가 좀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는 플레이이긴 네. 해요. 일단 저돌적으로 돌파하면서 태클도 많이 당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부상 조심하면서 작년 정도의 성적을 낸다? 그럼 울버햄튼 명전에도 갈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말에 분데스리가 개막하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뮌헨에서 또 치르는 두 번째 시즌인데 그렇죠. 지난 시즌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좋은 점도 있었고 약간 이러면은 곤란한데 싶은 그런 모습도 있었고 뮌헨 입장에서도 상당히 뭐랄까요 좀 좋지 않은 그런 시즌을 보냈습니다. 바이른 뮌헨이 분데스리가 최고 명문이라는 데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좀 극과 극의 시즌을 보냈다. 네. 김민재가. 왜냐하면 그 전에 이탈리아 이 나폴리에서 대단했죠. 센세이션이었잖아요. 네. 나폴리가 마라도나 시대 이후 첫 우승도 하고 또
이런 그 베스트 수비수에도 김민재 네. 선수가 뽑히고 그래서 많은 또 클럽들이 빅클럽들이 김민재 선수를 또 원했고 그 와중에 이제 민웬으로 온 건데 저는 토마스 투헬 감독이 네. 작년 시즌이죠. 네네. 김민재 활용법을 전혀 몰랐다. 아, 그래요. 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독 잘못이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투헬 감독은 네. 정말 능력 있는 대단한 감독이에요. 감독이죠. 세계적인 명장인 거는 네. 인정합니다. 특히 이 전략적인 면에서 네. 정말 탁월해요. 네. 그런데 정말 뛰어난 전략가이지만 뛰어난 리더는 아니다. 뛰어난 라커룸 리더는 아니다. 이렇게 좀 한정을 할게요. 아하. 뭐냐면 작년에 김민재 선수가 특히 이제 챔피언스리그 4강이었나요?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네. 정말 치명적인 실수한 건 맞죠. 맞아요. 한마디로 탈탈 털렸죠. 네. 그래서 근데 김민재 선수가 이걸 알아야 되는 네. 게 덩치는 정말 크잖아요. 네, 피지컬 네. 좋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여린 선수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막 인커리지 해주고 잘한다 하면서 와 네가 최고다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감독하고 잘 맞아요. 아하. 나폴리 때도 그랬죠. 네. 뭐 중국 리그 상하이 때도 그랬죠. 네. 터키에서도 튀르키예 리그에서도 그랬어요. 네. 근데 이 투엘 감독은 진짜 불같거든요. 그 라커룸에서 그날 레알 마드리드 4강전에서 지고요. 김민재한테 완전히 축구 선수도 아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그때 이후로 상당히 위축이 되면서 주전 경쟁에서 그때 네, 완전히 밀려났고 탈락했어요. 네.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출전하게 되면은 또 실수를 하고 이제 그게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크게 이제 물론 펩 과르디올라나 네. 이 호세 무리뉴 감독 같은 감독도 불같이 화냅니다. 네. 선수들한테 라커룸에서. 근데 정작 인터뷰에서는요. 자기 선수 보호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기회를 주고 기용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투엘 감독. 그런 부분이 이런 과르디올라나 호세 무리뉴하고는 다른 점이에요. 네. 투엘 감독이 그러면 선수들을 좀 이렇게 보듬어주고 최소한 언론에는 자기 선수를 좀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좀 네. 대인배의 모습은 안 보였어요. 물론 전략은 저도 진짜 좋아합니다. 네. 와 이런 전략을 쓰는구나. 그런 거 좋아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뮌헨이 작년 시즌 레버쿠젠한테 우승을 맞아요. 줬어요. 네. 사실 시즌이죠. 네. 이번 시즌도 레버쿠젠 전력이 누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팀워크가 정말 좋거든요. 네. 근데 사실 뮌헨은 뭐 이적 선수도 있고 해서 조금 변화가 있어서 연속 우승을 9번 연속인가 했는데 네. 작년 시즌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해리 케인까지 영입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네. 명백한 실패한 시즌이라고 보는데 지금 뭐 칼을 갈고 있을 거예요. 네. 뮌헨 구단도. 근데 이제 새 감독이 왔잖아요. 투엘 감독이 네, 나가고 떠나고, 이제 네. 빈센트 콤파니 콤파니가 감독. 왔죠. 네. 뭐 맨시티의 캡틴이었고 전설이었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투엘 감독하고 너무 안 맞았던 부분이 네. 이 콤파니 감독이 오면서 상당 또 콤파니 감독이 이 리더십이 정말 있는 선수. 라커룸 리더였어요. 맨시티 때도 워낙 그 각국의 슈퍼스타들이 모인 이 팀에서 상당히 잘 그걸 융화하고 또 실력적으로도 워낙 좋고 하기 때문에 콤파니 감독이 그걸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근데 한 가지 조금 걱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콤파니 감독이 정말 선수 때 성적도 좋고 했는데 감독 경력도 사실 초보는 네.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 감독이 투엘에 비할 바는 아니죠, 사실. 네. 감독 경력으로 봤을 때.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 팀 전력이 약한 팀 감독을 계속 네네. 맡았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강등권을 왔다 갔다 한다거나 네. 이런 그러니까 B클럽을 감독을 맡은 거는 이번 시즌이 처음이에요. 네네. 뮌헨이라는 좋은 팀에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빅팀의 B클럽 팀의 지도를 했던 경험이 없다는 거는 조금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또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분위기에서 조금 멘탈 케어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좀 네. 두 번째 시즌 한번 이렇게 재능은 있는 선수지 않습니까? 이미 증명이 된 선수니까 그럼요. 좀 이제 자기의 좀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근데 이제 좀 자기의 재능을 좀 마음껏 그래도 펼쳐볼 수 다행이라면은 있는. 네. 리히트 선수가 사실 콤파니가 이 리히트 선수를 되게 원했다고 하는데 데려오려고. 네, 근데 무산이 됐기 때문에
주전 경쟁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추가되지는 않았죠.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올해는 좀 네.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리그에서 뭐 분데스리가에는 김민재뿐만 아니라 이재성, 뭐 정우영 선수들도 아주 팀에서 중요한 활약을 하고 있고요. 확고한 주전입니다. 그렇죠. 그 두 선수. 네. 그리고 세르비아의 최고 명문팀이죠. 츠르베나에는 또 한국인 듀오가 탄생했습니다. 기존의 세르비아 최고 선수에 뽑혔던 황인범 선수의 이번에 서령우 선수가 또 가담을 하면서 첫 개막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기도 했고요. 벨기에 뭐 홍현서, 유현규라든지 뭐 그다음에 배준호 선수도 이번 시즌 기대가 되고요. 스톡시리. 네. 그리고 또 토트넘의 이제 고등학생 양민혁 선수가 또 토트넘에 진출해서 그 선수가 어떻게 커갈지 내년 시즌부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기대가 되고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외에도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고 있어서 정말 역대 어느 때보다 정말 최근 요 1, 2년 사이에 유럽 무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한국 선수가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번 좋은 활약들 펼쳐서 그런 모습이 또 대표팀에서도 그렇죠. 잘 구현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연스럽게 대표팀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은 이제 며칠 뒤 26일이면은 홍명보호 3차 예선 첫 경기 이제 26인의 선발 명단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코치 선임이 상당히 느리게 됐어요. 생각보다. 사실 그렇죠. 외국인 코치 영입한다고 해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직접 유럽으로 가서 뭐 인터뷰도 했다고 그러니까 최소 외국인 코치 2명을 두겠다 뭐 했는데 뭐 외국인 코치까지 다 선임이 되긴 했는데 일단 선임이 됐죠. 그게 이제 불과 지난주였습니다. 주앙아로서 벤투 때 이제 코치했던 감독인데 수석 코치로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아고 마이아 코치가 전술 코치로 임명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한국 코치진은 이제 박건아 전 감독이 그리고 김동진, 김진규 등이 이제 코치진으로 합류를 하면서 전부 다 이 한국 코치진은 홍명보 감독과 함께 축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표팀이나 소속팀에서. 그렇기 때문에 호흡면에서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의중은 누구보다 잘 아는 코치진으로 임명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홍명보 감독과 한국인 코치진의 전술 능력이 과연 세계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 발휘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외국인 코치진이라고 합류한 주앙아로 뭐 이제 그 티아고 마이아는 이제 전력 분석관이니까 뭐 이제 조금 제쳐두고요. 주앙 아로소 코치 등이 수석 코치인데 이제 재택근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약간 우리 한국 축구 팬들한테는 이 재택근무라는 말이 트라우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결국에는 연봉 문제 때문에 주요 외국인 감독들 협상이 다 어그러졌잖아요. 근데 그 연봉보다 못지않은 더 많은 연봉을 결국 홍명보 감독에 주게 됐고 재택근무 논란들이 많고 하면서 뭐 세계 흐름에 뒤처지는 거 아니야 얘기가 있으니까 코치진을 최소 2명 이상 두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코치진들 그냥 유럽에 머물면서 재택근무하게 됐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맞는 건가라는 퀘스천마크가 여전히 들기는 해요. 네, 이제 뚜껑은 다음 달 5일이죠. 팔레스타인전. 서울에서 열립니다. 26인 이제 홍명보 2기죠. 네, 홍명보가 이제 벌써 월드컵 한번 치렀었으니까 이번에 새로운 홍명보호의 26인 누가 승선하게 될까 뭐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아무래도 한국의 가장 강한 부분은 이제 이선입니다. 손흥민, 그렇죠. 이강인, 이재성, 황희찬 등이 있는 이선은 미드필더진은 정말 거기는 어떻게 아시아 최강이라고 그렇죠. 이선 공격진 거기는 진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상황이고 그 외의 포지션들은 다 애매하거든요, 사실은. 저는요, 지금 현 한국 국가대표팀의 최대 약점은 측면 수비수. 측면 수비수, 맞아요. 얘들 한때는 사실 한국의 측면 수비수 자원들이 계속 휘쳐나왔었는데. 이영표, 송중국이 있을 때는 이 포지션에서는 정말 사실 그 이후에도 박주호도 있었죠. 그렇죠. 박주호까지.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점이었던 포지션인데 이 측면 수비수 포지션이 지금 마땅한 선수가 없습니다. 김진수 선수가 맞다가 아무래도 부진해요. 좀 나이도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서령우 선수 지금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고 떠오르는 선수가 서령우 선수 하나. 지금 그래서 이번 26일 날 발표 때 측면 수비수로 서령우 선수 이름이 많이 오갔는데 또 전 소속팀이 바로 전 소속팀이
홍명보 감독이 이끌었던 울산 HD거든요. 네. 거기서 뭐 확고한 주전이었기 네. 때문에 서령우 선수 발탁은 조금 그러니까 서령우 선수가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울산에서도 그렇고 이제 라이트백이었는데 지금 현 소속팀에 가서는 레프트백으로 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서령우가 뭐 라이트든 레프트든 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 그 다음에 나머지 선수들은 그럼 이제 누가 채울 건지 그거 참 이제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2선은 든든한데 3선 미드필더도 거기가 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네, 애매합니다. 진짜 네. 좀 애매해요. 네. 약점이라고 보긴 좀 그런데 진짜 애매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3선에 그래도 3선이 이제 근데 북박이 주전이 없어요. 네, 3선에는. 네네. 지금 뭐 정우영, 큰 정우영, 황인범 선수가 이제 그래도 조금 더 황인범이 앞서가긴 네, 하는데 대표팀에서는 욕을 많이 먹지만 사실은 참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큰 정우영을 지난번에 네. 데리고 와서 평가전 때 했는데 상당히 좋은 활약은 했는데 그러니까 황인범 빼고는 다 애매한 거죠. 그렇죠. 황인범 빼고는 확실한 선수가 없어요. 박용우도 썼다가 네, 홍현석, 했는데 네. 홍현석 얘기도 좀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뭐니 해도 가장 큰 관심사는 이번 선발 그 명단에 고등학생 양민혁이 뽑힐 뽑히느냐 것이냐. 네. 이 문제가 제일 좀 관심을 끌어요. 파격적으로 기회를 팔레스타인 오만이니까 줄 수도 있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실 선수긴 한데. 사실 근데 근데 K리그에서는 사실 폼이 좋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강원 FC가 네. 리그 1위입니다. 네네. 강원 FC 창단 이래 어찌 됐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적이 처음이에요. 네네. 올 시즌. 네. 그래서 거기에 확고한 주전이기 때문에 8골 넣고 5개 도움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양민혁 선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의 장점이라고 비교적 국내파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 K리그 감독을 하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파격적으로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을 발탁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유럽 다녀온 이후 지금 리그 경기나 아니면 대학 연맹 네. 이런 경기에 홍명보 감독이 항상 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봐요. 이런 부분은 클린스만 감독 때하고는 많이 비교가 네, 되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을 사실 아는 거는 맞잖아요. 네, 홍명보라는 감독이. 좋은 감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첫 화두를 내건 게 이제 대화. 네. 이러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그래서 선수들과 의사소통 많이 하겠다. 이걸 밝혔기 때문에 26일 발표된 선수당 명단이 상당히 또 궁금합니다. 파격 발탁이 좀 있을지. 네. 그다음에 센터백 같은 경우도 이제 김민재의 짝이 누가 될지도 지금 오리무중이고 공격수는 주민규, 오세훈이 그렇게 확실하진 않아도 지금 네. 이제 많이 등용이 됐었던 조규성 선수가 부상으로 네, 팀에서도 그렇죠. 못 나오고 네, 있기 네. 때문에 사실 이번 발탁은 물 건너갔고요. 네. 조규성. 주민규 선수가 지금 대표팀에 늦가기로 뽑히고 나서 나름 자기 역할을 어시스트며 했죠. 네. 골 결정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가 될 것 같고 오세훈 선수는 지금 일본 리그에서 뛰고 네. 있는데 사실 홍명보 감독이 상당히 아끼던 선수였는데 네. 울산하고 당연히 재계약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일본으로 갔기 그때 때문에 좀 말이 많았죠. 조금 감정적으로 좀 싸움이 있었죠. 감정적으로 네. 좀 상처를 받았다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발탁할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공과사는 또 구분해야죠. 네. 워낙 피지컬이 좋기 네. 때문에 이 선수가 제공권도 있고 해서 특히 이제 아시아 예선에서는 중용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운데 드디어 이제 9월 5일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 3차 예선 첫 경기입니다. 팔레스타인전 경기 자체는 그렇게 팔레스타인 지금 상황도 그렇고요. 이렇게 경기 자체는 어려운 경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클린 시트를 할 수 있느냐, 네. 한 골도 안 줄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몇 골 넣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표팀 또 분위기가 어떨 그렇죠. 것인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을 비롯해서 이런 선수들이 정말 그들도 다 프로니까 그렇죠. 대표팀 와서 열심히 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었잖아요. 네. 한국 대표팀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과연 어떨지 홍명보 감독이 예전처럼 그냥 카리스마로 밀어붙여서 그걸 이제 통하는 그게 세대는 이제 아니죠. 사실 MZ 세대한테 통할지. 네. 근데 사실 감독이 자기 스타일 버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어떤 이게 식으로 축구야. 될지. 이게 축구야. 그 유명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송범호 그 짤은 감독의. 진짜 유명하죠. 네.
근데 과연 어떨지. 근데 그 팀 분위기가 딱 보면 나오거든요. 네. 네, 어떨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이제 26일에 26일 내에 또 26인의 이제 명단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9월 5일 날 9월 이제 5일. 팔레스타인하고 네. 3차에서 홈에서 네, 5만전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원정 경기로 맞습니다. 네, 1,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한번 어쨌든 뭐 말이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뭐 갖춰졌고 다 이제 네. 뭐 닷을 올렸으니 또 아니 지금 뭐 3차에서 미우나 고우나 응원해야죠. 응원해야 합니다. 네, 홍명보호가 또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성적들을 거두게 되기를 또 이제 새롭게 유럽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 부상 없이 네. 또 한 시즌을 다치지 말고. 멋진 또 활약을 펼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톡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최현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